자, 그러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계속 여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네. 스스로 물러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표현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는 말 자체로 보면 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럴 일은 없다. 즉 엄청난 압박을 받고 예.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건데 그걸 이제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겠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물러날 수는 있어도 자기가 뭐 이 시점에서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네. 나는 반성해야 돼. 이러면서 반성하고 물러날 가능성은 없죠. 없다. 없죠. 오히려 그걸 프레임으로 이용할 확률은요? 뭐 조희대가 만약에 쫓겨난 네. 상황에 처한다. 그럼 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이제 국힘당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본인은 억울하다. 나는 어쨌거나 대법원장으로서 부여된 임기까지 하고 싶었으나 예. 이런 전방위적인 압력, 정치적인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방방곡곡 떠들고 다닐 캐릭터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그럴지 아닐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네. 조희대의 그런 어떤 변명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조희대가 왜 대법원장을 계속하고 있냐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내란 세력이었지 않냐 너도 내란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냐. 근데 사실 그 조희대 개인에 대한 것도 굉장히 반감이 큰데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똑같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법부 전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장 회의 같은 경우도 아니 본인들이 그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네. 무슨 본인들 개혁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집단으로 네. 이렇게 행동을 해라고 이제 국민들은 그 집단으로 약간 보는 경향이 있고 네, 네. 거기에 플러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태까지 뭐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네. 선고 엄청 뭐 초고속으로 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마일리지가 쌓였으니까 조희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건데 네. 그 자리에 만약에 누가 있었어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들은 그게 누구든 A든 B든 C든 다 물러나라고 했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지금 뭐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법부 개혁도 해야 돼요. 예. 이거는 국민적 요구예요. 국민들이 지금 특별재판부를 요구하는 맞습니다. 것도 네. 사법부를 못 믿기 때문이죠. 원래는 믿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예전부터 조사를 해보면 예. 한국인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20%인가밖에 안 나와요. 20몇 네. 퍼센트.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하위권, 최하위권이거든요. 원래부터 사법부는 신뢰를 못 받았는데 예. 그걸 더 못 받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네. 지금 뭐 10%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사법부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뭐 정의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상실했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사법부 개혁은 필수적이고 그걸 위해서라도 일단 조희대는 좀 사퇴할 필요가 있다고 예. 봅니다. 그들은 그 법원장 회의 나온 사법부 판사들도 그렇고요. 그 특권 의식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그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몸에 배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일단 한 가지는 이 사법 시험만 합격하면 예. 권력을 주게 된다는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법관이 판단을 내릴 때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직위원처럼 그렇죠. 뭐 이상한 편법을 써가지고 예. 시간제로 바꿔서 예. 풀어준다든가 해도 아니 그러니까 뭐 800원 버스 기사 네, 그분은 유죄되는. 800원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어떤 판결권이 본인들한테 있다고 하니 그렇죠. 얼마나 본인들은 신이 나겠어요. 그렇죠. 이제-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맞습니다. 판결을. 그래서 이런 것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판사들이 뭐 탄핵당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거 힘들죠. 탄핵하는 네. 것도. 그러니까 판결을 이상하게 내려도 책임지거나 그걸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고 그다음에 자기들을 견제하는 세력도 없고 또 그렇다고 재판에 외국처럼 국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은 진행만 하고 예. 판결은 국민들이 한다든가 이런 국민 참여 재판 제도도 없고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그런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가져오면서 거의 이제 우리는 신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직위원이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회 가서 삼겹살과 소주를 먹었다고 하더군요. 네. 이런 시국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직위원은 그런 자리를 마다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어. 제가 직위원을 그 당시 시끄러워서 조금 봤는데 예. 워낙 노는 거 좋아하고요. 네.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예.
그 골든벨트 나가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삼겹살 먹는 자리에 빠질 수 없죠. 이게 참, 이게 어쨌거나 이게 지금 나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역사책에 기록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근데 지금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그렇게 다닐 상황이냐. 네, 직위원한테 그게 더 그런 멘탈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직위원한테는. 지금 뭐 국민적 시선만 집중되지 않았다면 예. 룸사랑도 더 가셔야 되는데 그거 못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나마. 예. 예. 그러니까 삼겹살은 먹어야죠. 아. 그러면 나보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예. 지금 룸사랑도 못 가는데 삼겹살까지 갖고 그러냐? 이런 마음일 거예요. 아. 이 재판은 그냥 하는 거고. 예, 그냥 이건 내가 그냥 뭐 늘상 해오던 일이고 예. 뭐 그게 윤석열이든 누구든 그렇죠. 뭐 이게 약간 그런 예, 느낌이고. 어차피 뭐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예. 것도 아니고 청탁받아 하던 건데. 예. 삐. 아니 그러면 이제 이거 약간 일반화 시켜볼게요. 전국 법원장 회의에 나온 판사들의 특권 의식, 그 엘리트 의식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뭐 말씀을 부연 안 해도 아실 것 같은데 그들의 일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직위원과 같은 방식이든 아니면 뭐 뒤에서 본인들이 돈이나 여러 가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됐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일탈에 대한 생각을 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직위원의 사태를 보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한국의 검찰, 예. 뭐 이 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예 기득권 세력화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고하게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계속.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악화됐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양심적인 판사나 뭐 정의로운 검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겠죠. 예.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길을 못 펴고 중간에 열받아서 옷을 벗거나 네. 혹은 불이익을 받아서 변방을 떠들거나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악당들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면 그 집단 자체는 아주 극단적으로 나빠집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하시나요? 지금 네, 저는 한국의 검찰과 그 사법 예, 집단이?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예. 악당이 지배한 그 그룹 내에서도 선인들은 뒤로 물러나거나 아예 이탈하고 네. 악인들이 그 안에 주도하는. 주류다. 네, 그런 분위기. 그래서 나쁜 놈들 천지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말 한 번 잘못하면 찐따마 당하는, 막 두드려 맞는 예. 그런 조직 문화가 이미 형성돼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가 또 그런 사람들만 임명하지 않았겠어요? 승진시키고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지면서 검찰과 뭐 사법부가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요 개혁이 일단 지금 검찰 개혁이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저는 사법부 개혁도 해야 된다. 사법 개혁까지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나경원 구형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있어야 할 곳은 나경원 법사위가 아니라 법정이다. 사실 나경원 초선은 나가 있어. 초선은 나가 계속 외쳤잖아요. 네. 나경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나경원. 뭐 나경원도 뭐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예. 아닌데요. 일단 국힘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전반적으로 이 뇌가 투명하잖아요. 네. 아니, 뭐 없다 투명하다기보다는 이제 뇌가 용량이 좀 적어요. 예. 뇌가 비어 있다 그럴까요? 네. 근데 나경원은 그 중에서도 선두권인 것 같아요. 어. 뇌가 많이 비어 있는 사람이다. 예. 다시 말하면 뚜렷한 자기 소신이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무식한 거죠. 예,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에 있어서 본인은 되게 똑똑한 줄 알고 착각했을진 모르나, 근데 또 거기도 꽃길만 달려왔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 공부한 건 다 법이지. 그 법률 딸딸 외운 거지. 그게 지적인 능력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이랑도 상관없죠. 그렇죠. 제가 이제 국회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처음 네. 만난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 방송에서 인터뷰할 일이 있어서 찾아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본인들이 꼽은 워스트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순위권이 나경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왜 맞습니다. 그러냐 했더니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분들이. 네. 그런 것도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현실에 괴리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나는 좀 잘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는가라는 걸 좀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조선은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예. 본인은 지 잘난 줄 알고 살겠죠. 나경원은 전형적인 그 기득권층 엘리트 집안 출신이고 예. 또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서 네. 아마 그 청소 노동자라든가 예. 이 일반 국민들 네.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사람으로도 안 볼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한테도 예. 서울대도 안 나온 그렇죠. 그런 의식이 발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 이제 한 대 맞은 거 아닙니까? 예.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나경원이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판단이 좀 더 불가합니까? 안 그래도 그렇죠. 이제 뇌가 안 그래도 비어 있는데 예. 이게 맞아다 보니 이게 있는 뇌가 막 흔들리다 보니까 네. 그 이후부터 하는 짓 보면 더더욱 과거보다 안 좋거든요. 뭐 드럼통에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예. 진짜 깜짝 놀라서 말이 됩니까 그거? 그렇죠. 그 다음에 막 텐트 치고 들어가 예. 있다든가 혼자서 국회에서. 캠핑을 국회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기발한 얘기도 했죠. 내란이 아니라고 막 빡빡 우기다가 그렇죠. 갑자기 민주당은 뭐 했습니까? 민주당도 내란 세력이라. 갑자기 민주당은 미리 알았으면 민주당은 그거를 막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내란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말을 이해가 부정하는 안 돼. 거잖아요. 예. 자기 부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동시에 모순적인 말을 하는데 그게 모순된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뭐 법정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좀 병원에 좀 가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만약에 진단이 나온다면 어떤 게 진단이 나올까요? 뭐 사실 치료를 거부하는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본인 인정 안 하고. 네, 나르시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예. 또는 뭐 사회성 제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서울대 아닌 의사 나가 있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죽으라고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캐릭터는 인정 그렇죠. 안 하고. 예, 절대 의사 무시하죠. 네가 나보다 잘났냐? 나 법관 출신이야. 5선 출신이야. 네가 날 치료해? 빠루 들고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치료는 안 될 저는 사람이고.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이제 구형 나온 거대로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최종심까지 가서 네. 이 의원직 박탈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1심도 이렇게나 6년 정도 걸렸는데 3심까지 나오려면 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은 정치 욕심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이게 외부적인 이런 판결에 의해서 내가 정치를 못 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본인 객관화가 될까? 객관화는 안 되는 거고. 예. 뭐 욕망을 좀 내려놓겠죠. 실현 불가능하니까. 예. 야 이제 내도 여기서 끝났구나. 네. 뭐 이런 걸 받아들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경원이 또 이렇게 아주 용감하고 예.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막 과격한 소리를 하는 것은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용감하지 않으니까 김건희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고 바로 그냥 노선 바꿨다 왔잖아요. 그럴 거예요. 앞에 가서 찌그러진 거 아니에요. 용감했으면 끝까지 그렇죠. 들이받았어요. 뭐라고 했겠죠. 용감했으면 네. 고고하게라도 그녀의 입장에선 고고하게라도 했을 그렇죠. 텐데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란도 반대했겠죠. 예. 근데 그때 두드려 맞으면서 무릎 딱 꿇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완전히 윤석열 똘마니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굉장히 겁이 많고. 전형적인 모범생의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항상 줄이고 싶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김건희한테 밑보이면 죽는다라는 걸 체험한 예. 다음부터 네. 살살 기다 보니까 예. 또 거기서 정신이 악화되는, 네.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을 밟고 있고. 그래서 나경원 같은 사람은 사실 정치를 그만두고 네.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그나마 이 그냥 본인의 그 가정이나 본인의 그 속한 그룹에서 갑질하면서 본인 그녀는 그런 거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만족하면서 사는 게 더 예. 나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국민들 사회에 위해서. 덜 해를 예, 끼친다는 덜. 거죠. 예. 그것조차도 사실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나마 그 해에 그 어떤 만약에 그걸 따지자면 무게를 따지자면 그게 그렇죠.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네, 네, 네. 취지의 말씀.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윤석열이 시편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군요. 성경 뭐를 성경을 성경의 시편을 읽고 있대요 지금. 아 근데 윤석열 제가 예. 예전에 얘기했는데 윤석열은 무신론자거든요. 예. 명백하게. 네. 빤스 입고 성경 읽은 사람 예. 아니에요. 그 얼마나 불경합니까?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종교에 대한 믿음, 신앙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목욕제게 하고 거기까지는 안 바랍니다. 예. 윤석열한테 최소한 수의복, 예. 죄수복이라도 입고 읽겠죠. 근데 빤스 입고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성경 찢어서 휴지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윤석열이. 삐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예. 어쨌든 그런 행위 자체가 윤석열이 신앙심이 거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건희는 거의 만신을 다 섬기는 것 같은데요. 네, 김건희 거기는 뭐 무속 일단 기본이 있죠. 기독교, 개신교계, 네. 그다음에 뭐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러다가 모든 종교 다 나오겠어요. 불교와도 관련이 있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녀는 종교적인 믿음, 철학 이건 아예 없고 내가 이득이 된다 생각하면 그냥 다 손을 뻗치는 뭐 그거로밖에 해석이 안 되던데 저는. 모든 종교에 다 발을 걸치지만 예. 그래도 김건희가 나름대로 신앙심이 있다면 예. 무속이죠. 무속. 아 그나마 그 중에 가장 가장 왜냐- 마음이 많이 가는 게 있다면 왜냐하면 김건희가 가장 많이 중요할 때마다 의지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본다면 예. 뭐 구술하거나 점을 치거나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본다면 그나마 김건희에게 뭐 종교가 있다면 예. 그건 이제 무속이라고 봐야 되겠죠.